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근대 태동기, 자 조선 후기 문화편이네요. 그 이제 요 사상사 파트랑 그 다음에 42번에 이제 문화재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근대 태동기 문화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성리학이랑 실학 쪽이 조금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해보고요. 최대한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성리학의 절대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붕당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정당 정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파적 성격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같은 스승의 같은 제자야. 그래서 정파적 성격과 학파적 성격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붕당이 왜 자꾸 성리학 논쟁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더 뛰어난 그리고 학문적으로 더 정통성리학 쪽이 조선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랑 맞닿아 있는 거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리학의 절대화. 이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 그러니까 노론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 중심의 성리학은 완벽하다. 1.1획 틀린 바가 없다야.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황당한 게 진짜 안타깝죠. 왜냐면 지금 요 송시열이 우리가 앞에서 숙종 얘기할 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현종, 그렇죠? 북벌, 그러니까 효종, 북벌. 그 다음에 현종 때 예송. 예송도 대표로 송시열, 윤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인의 대표가 송시열, 그렇죠? 아니 노론, 그러니까 서인의 대표가 송시열, 남인의 대표가 윤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요 시대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명나라가 없잖아요. 아니 명나라가 인조 때 멸망하잖아. 그런데 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중심 세계관. 이 중화주의 아니야. 명이 없잖아. 아니 명이 지금 우리가 예로부터 그 무시하던 오랑캐, 청나라가 대륙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생명이 다한 시대가 끝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끝난 얘기 같고 아직도 옛날 얘기하면서 울고 먹는 정치인들 그리고 학자들, 됐죠? 이런 사회 지도자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 이제 이 사람들 논리는 이거예요. 주자 중심의 성리학이 이제 완벽하고 이게 일단이야. 첫 번째. 그다음 이 사상은 그러니까 율곡 2로 이어지고 그리고 송시열에 와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당대,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두세요. 당대 이름 끝에다가 자자 붙인 건 송자밖에 없어요. 송시열을 당대 송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장들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이름 끝에 자자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공자, 노자, 맹자, 순자, 그렇죠? 증자, 이렇게. 자, 그러면서 절대화하고 다른 사상이나 학문을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송시열에 와서 성리학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의 이 환난을 왜 당했냐? 그럼 명나라는 왜 망했냐? 성리학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조선후기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리학을 더 완벽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성리학은 주자에서 이에서 송시열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완성됐죠. 그러면 조선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송자, 송시열의 뜻을 세상에 펼쳐야 돼. 근데 송시열의 뜻을 누가 제일 잘 알아?
바로 그의 제자들인 우리 노론들이 제일 잘 알지. 그러면 조선은 누가 경영해야 돼? 노론이 경영해야 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윤유나 박세당처럼 주의가 그 대학이나 또는 중용에 줄을 달 때 줄을 잘못 단 것 같아. 예를 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왜냐면 박세당이나 윤유가 볼 때는 주의가 그러니까 이제 주의는 주자 성약을 만든 사람 이 사설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논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 논어 맹자 그 다음에 중용. 근데 특히 이 대학이나 중용의 문구를 잘못 해석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득달같이 나서는 거야. 성정을 모독한 거죠. 주의는 완벽해. 1.1핵도 틀릴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사문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면 편하냐면 종교재판이야.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적의 명단에서 이름을 파내는 거야. 그렇죠? 그냥 나중에 여러분 윤유 경신왕 때 죽이잖아. 근데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 유적의 명단에서 이름을 파내는 거야. 그렇죠? 이러면서 노론 독재체제로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호락논쟁. 호락논쟁은 뭐냐면 여러분 호락논쟁은 일단 첫 번째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노론 내부 논쟁이야. 노론 대 소론. 예를 들어 서인 대 남인 아니에요. 자, 뭐라고요? 노론 내부. 그런데 이게 좀 말이 갑자기 여러분 생뚱맞게 느껴지는데 근데 얘는 엄청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충 들어만 두세요. 얘기가 이거야. 인물성 한쪽은 이론이고 하나는 인물성 동론이야. 그게 뭔 소리냐? 여기 밑에 써있죠. 인간과 물성이 다르다. 인간과 물성이 같다야. 됐죠? 그런데 그래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게 호, 이게 충청도 호자예요. 그래서 충청도 지방 노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지방 할 때 기가 경기고 호가 충청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락자가 뭐냐면 이게 서울 락자야. 그래서 서울 노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노론이랑 서울 노론이 붙은 거야. 다시 뭔 소리냐면 다시 해볼게요. 인간은 동물과는 전혀 다르다. 됐죠? 그러니까 이쪽 팀은 지금 호로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차별성.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밑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다야. 그래서 락론이 얘기하는 건 유사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됐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됐죠? 자,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호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창조론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나머지 동물들은 다 워딩으로 만들잖아. 그쵸? 그래서 돼지 그럼 뿅, 개 그럼 뿅. 근데 인간만 자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직접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아예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동물과는 아예 다르다. 약간 이 느낌. 여러분 느낌만 전달되면 이건 비유야, 비유. 이게 락론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진화론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은 동물의 하나야. 그래서 그 유인원 중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호모 사피엔스. 됐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진화되고 조금 더 발전하고 그리고 지금은 지구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가 된 거지. 그런데 사실 인간도 동물인 거야. 이게 락론. 느낌 왔어요? 이 느낌? 오케이. 계속.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인물성 이론,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과연 같냐 다르냐 이러면서 이게 왜 붙었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요거는 이제 표면에 드러난 거고 이 호락 논쟁의 본질은 이렇게 돼요. 적어볼게요. 대외적으로는 청나라가 너무 잘 나가. 여기에 대한 충격. 두 번째,
대내적으로는 조선사회 내부의 경제, 사회 변동이에요. 이런 대내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할 때 조선이 계속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북벌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나름의 이들의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명나라는 청나라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명나라 내부의 농민 반란 이자성의 난으로 망한 거고, 청나라가 어부지리로 중국을 먹었다 이거야. 옛날에 전 세계를 다 박살을 냈던 몽골 애들도 중국 애들을, 중국 대륙을 점령하고 그곳에 쿠빌라이가 세웠던 대원제국이라는 게 90년도 채 못 가거든요. 100년을 못 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런 실제로 역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지배계층들은 저 오랑캐들의 청이 절대 오래가지 못할 거다. 그런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웬걸 청나라 엄청 잘 나가. 그리고 이때가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강건성세 130년 청나라 최전성기예요. 됐죠? 엄청 잘 나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한 것 같다. 내가 이거 간도 얘기할 때 했다.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를 350분의 1의 미스테리라 그런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당시에 추정 인구가 18세기에서 19세기 막 넘어갈 때쯤에 중국의 추정 인구가 3억에서 4억이거든. 근데 만주족의 추정 인구가, 청나라의 추정 인구가 90만에서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50분의 1 맞잖아. 이 350분의 1,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만주족이 엄청난 문화적 자긍심과 그 다음에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는 그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중국의 한족들을 300년간 안정적으로 통치한 나라가 청나라의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의 지배층이 이렇게 말을 하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던 거야. 몽골의 과거도 있었고, 저 오랑캐들이 저 광대한 대륙을, 그리고 얘네들 해봐야 한 주먹거리라니까, 얘네들 중국 애들 다 합쳐봐야, 만주족 애들 다 와봐야 100만밖에 안 돼. 중국 한족들 얼마나 많은데 그걸 저 넓은 광활한 땅을 그리고 어떻게 오래 지배할 거냐 라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웬걸 청나라 엄청 잘 나가. 그러면서 조선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청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한쪽 그룹에서 자 이제 갑니다. 인정해야 한다. 청나라가 진짜 잘 나가잖아. 진짜 중화가 뭐야? 진짜 오랑캐가 뭐야? 사실은 청나라가 저렇게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저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있으면 저걸 중화라고 인정해야 한다. 이해됐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중화와 오랑캐는 원래부터 다르게 창조된 게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두 번째, 여러분 조선 내부도 마찬가지야. 경제사회적 문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선대제랑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바로 전 시간에 했죠. 이제 상업이 정말 눈부시게 발달하고 자본에 직접 이루어지는 거야. 진짜 사, 농, 공, 상. 그래서 조선은 계속 그러니까 상인들을 장사치, 장사꾼 이러면서 엄청 멸시하고 억압했잖아. 근데 진짜 맞아? 상인들이 이렇게 진짜 장사치에 불과한 거야? 얘네들이 가장 핫발이야? 아닌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반상의 구별이 명확했죠. 이거 바로 지난 시간에 사회 시간에 다 했잖아. 그쵸? 그런데 조선 후기에 공명첩 납속책으로 일반 농민들, 여러분 농민뿐입니까? 이거 하다못해 천민들까지도 공명과 납속을 통해서 양반을 돈 주고 샀잖아. 그쵸? 그 양반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랬지.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다가 시비 붙으면 다 양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반상의 구별이 뭐야? 무엇이 양반이고 무엇이 상민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노론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송시열의 얘기만이 맞다. 성리학은 완벽하다. 우리가 성리학에 이제 중국은 없으니까 우리가 성리학을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중화에 우리가 또 실체이기도 하자. 그만하자는 거야. 그만하자고.
청나라 저렇게 엄청 잘 나가는. 이게 뭐야?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 아니 내가 쟤들이 없다라고 내가 눈을 가리면 청나라 없어져? 청나라 없어지냐고. 그래서 노론 내부에서 그 기존의 노론의 흐름에 대한 반발이 나온 거예요. 이게 락론이에요. 그래서 그만합시다. 청나라를 이제는 인정하자. 그래서 여러분 요 락론에서 이제 갑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북학파가 나오는 거야. 됐죠?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청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 야. 배워야 한다. 이해됐죠? 그런데 기존의 호론들은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인정 안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전에 얘기했던 화이론적 세계관 있죠? 오랑캐와 중화가 어떻게 같아. 그냥 오랑캐 새끼들은 오랑캐일 뿐이지. 그러면서 끝까지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 당시에 송시열의 수제자였던 권상아가, 그러니까 권상아가 산님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권위자야. 그래서 이게 권상아의 두 제자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간, 김원행과 같은 서울 노론들은 그만하자야. 사회 경제적 변동, 이거 인정해야 된다. 경제가 대단하잖아. 상인들이 엄청 잘 나가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양반의 반상의 구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나라 잘 나가잖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했던 게 한원진. 둘 다 권상아의 제자들이야. 그래서 한원진은 그래도 안 된다. 무조건 중화는 중화고 오랑캐는 오랑캐고 양반은 양반이고 싼 것은 싼 것인 거야. 됐죠? 얘가 뭐라고요? 차별성을 강조하는 호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화이론, 이전에 말했던 북벌론 이런 것들이 계속 맞다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거 근현대사 다시 나올 거예요. 근현대사가 되면 이들은 위정척사로 갑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에 중화 질서를 지키고 성략적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척사, 사악한 무리들. 그래서 외래 문화는 배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서양과 일본은 배격하겠다. 이제 위정척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북학파 실학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근대 개항기가 되면 개화 사상으로 이어지게 돼요. 나중에 이거 근현대사에서 살짝 한번 요 얘기 더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도 빨리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해서 부국강병해져야 된다. 개화 사상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호랑 논쟁 끝 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명학 갈게요. 여러분 양명학은요. 이게 명나라 유학이죠. 명나라. 그래서 이거 중국 명나라 유학이야. 그래서 왜 이제 양명학이냐면 이 양명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름이 왕수인이거든요. 모르셔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왕수인인데 이 왕수인의 호가 양명이에요. 그래서 왕양명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주자학이라는 게 성리학이라는 게 다른 이름으로 주자학이라고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성리학을 만든 사람은 주희. 이 사람이 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리학, 주자학 같은 말이잖아. 저 사람 이름 딴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양명학도 저 왕수인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런데 이 명나라 때 양명학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송나라의 유학, 그러니까 성리학에 대한 반동으로 나오는 거야. 되죠? 그러니까 송나라 때 성리학이 저렇게 발달하고 저렇게 대단한 그래서 유학이 있었는데 결론이 뭐야? 거란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맨날 세패.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조공인데 너무 중개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차라리 돈을 더 주더라도 그 말은 쓸 수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랑캐들한테 바친 세금, 조공은 뭐라고 불렀냐면 세패라고 불렀어요. 거란한테 맨날 세패 받아. 연운 16주 뺏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금나라, 여진한테는 어떻게 돼요? 화북 전체를 뺏기죠. 그리고 남쪽으로 도망 내려가잖아. 그게 남송 아니야. 그러다 그것도 오래 못 가지. 나중에 누가 등장해? 몽골의 원나라가 등장해서 다 두들겨 맞고 다 멸망하고 다 아예 그냥 지배당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명왕입니까?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성리학이 너무 우주, 인간의 본성, 이상한 쪽으로 가면서 망가졌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동이에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원래 성리학은 성즉리거든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 즉, 리. 이게 있던 거 기억나세요? 이왕 이해할 때 했었어. 아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듣고 끝. 우주의 원리가 인간에 내면화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아는 것이 우주의 원리를 아는 것과 이어지는 거야. 되죠? 요 얘기 내가 성경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저거에 대한 반박이야. 지금 왕수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없더라야. 얘네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럼 진짜는 뭐냐? 자, 마음밖에 없더라야. 그래서 인간의 심, 마음이 곧 우주의 원리다. 됐죠? 그래서 요 직은 이코르야, 이코르. 됐죠? 그래서 우주의 원리가 인간의 마음에 내면화된 거예요. 그런데 요 인간의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양지라 그래, 양지. 그래서 양명학에서 중요한 게 치양지예요. 이게 뭔 소리냐? 결론. 성리학은 이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은 써볼게요. 학습의 대상이야.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야. 됐죠?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여기에 대해 반박하는 거야.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심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야. 이미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양지라는 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면 내 안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효를 배워서 효를 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효를 못 배워서 효를 못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것이야. 그게 뭐예요? 양명학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의 핵심이 뭐냐면 성리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후행이에요. 선지후행. 자, 그냥 단어뜻만 보고 갑시다. 자, 이제 요거 마지막 얘기야. 선지후행. 알미 앞서면, 아니, 여기다 동그라미 하면 안 되지. 알미 앞서면 행함은 무조건 뒤따라간다. 자, 결론.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아는 게 중요해요. 알면 되는 거야. 이게 성리학이야. 선지후행.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도 이게 남아있잖아요. 있어요. 아니, 젊은 분들은 안 그런가요? 있어요. 오늘날도 뭐라 그러냐면 솔직히 대한민국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이 솔직히 대학 다 가야 돼? 대학에 가서 전공으로 그걸 배우고 그걸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무조건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한국 사회에 특히 기성세대들 사이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젊은 친구가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했는데 근데 잘해. 그리고 되게 성실해. 그래서 이제 오, 좋아.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신입사원도 들어오고 뭐 한 몇 달 지났는데 일도 잘해. 그래서 이제 뭐 회사 야유회를 간 거야. 그래서 야유회를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놀고 같이 이제 뭐 회식도 하고 막 회사원들끼리 막 이렇게 다 30개 모여서 막 이렇게 술 마시고 했어. 근데 그 신입사원도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그 친구 있잖아. 그 젊은 친구가 술 먹고 실수를 한 거야. 여러분, 사람은 술 먹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니, 실수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술 먹고 잘못한 거 그냥 술 먹고 잘못한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예를 들어 대학을 안 갔어. 만약에 고졸이야. 또는 중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저 정도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건 못 배워 먹어서 그렇다 그래.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이런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쳐 놓으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행동도 반드시 그 수준으로 간다는 거야. 되죠? 이게 성리학이에요. 근데 양명은 그에 대한 반박이야.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니야. 양명학자들이 이걸 오히려 둘로 나눠서 헷갈리게 만들었어. 진짜 본질은 뭐냐면 암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야. 그래요? 그래서 양명학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알면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면 완성이야. 원래 둘이 아니라 본디 하나야. 양명학자들이 둘로 갈라서 헷갈리게 한 거지. 그래서 진짜 아는 건, 그래서 양명학에서 중요한 게, 자, 이제 결론 갑니다. 무조건 실천이에요. 양명학.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보잖아? 그러면 어머니한테 효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아는 거야. 그러니까 효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어머니를 보면 내 안에 효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내가 효를 하지 못하잖아? 그럼 그건 못 배워서가 아니야. 나는 분명히 배웠어.
그런데 진짜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거야. 이게 양명학이에요. 여기가 되신 거죠? 끝. 그럼 양명에 대한 느낌, 사료 나오면 끝. 자,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양명학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왔다니까. 원래 중국에서.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전례가 되냐면요. 양명학이 중종 때 전례가 돼요. 공식적으로. 이게 16세기 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왕이 전습록 변이라는 책을 써. 그러면서 양명학을 엄청 깐 거야. 그래서 양명학을 엄청나게 비판해요. 저거는 도대체 불씨들의 말과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이단시한 거야. 이러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양명학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단이 돼요. 이상한 종교. 여러분 보면 이상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면 자리를 못 잡아. 그러다가 나중에 18세기 초에 정제두라는 걸출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해요. 그러면서 정제두의 등장 이후에 강화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학문적 체계를 갖춰가는데 요 강학파는 마지막으로 요것만 저기 우리 근현대사에 가서 이어질 얘기라 할게요. 자, 요거 근현대사. 여기 지금 이쪽 바깥쪽에 쓴 건 전부 근현대사야. 그래서 요 강화학파는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배감, 박은식, 그리고 위당, 정인보로 이어집니다. 이게 근대 개항기 구한말 국학자들이에요. 특히 그 배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라는 글은 되게 유명한 글이에요. 되게 중요한 글이야. 유교가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할 것은 주작, 성리학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 신, 뉴 새로운 유학으로 가야 된다. 이게 유교 구신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뉴 그래서 새로운 유학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 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양명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작을 버리고 양명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명에 대한 얘기 말씀